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소식입니다.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탈출한 두 선수의 모습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한 명은 바로 전설적인 메시,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이강인의 절친으로 알려진 네이마르입니다. 그런데 이 두 선수의 모습이 정말 파리 생제르맹 괜찮을까? 라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최근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면서 인터 마이애미로 가면서 인터 마이애미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, 이 메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 마이애미 같은 곳은 내가 고른 곳, 그러니까 내가 오려고 했고 내가 머무르기로 한 곳,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뷰 뒷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, 일단 마이애미로 온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.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정이 좀 더 내리기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파리로 갔을 때와는 다르다.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.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. 그러니까 본인이 파리로 왔을 때는 하루 만에 급하게 결정해서 온 거고 심사숙고를 해서 온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메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데,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던 그 결정은 하루 만에 내린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결국에 그로 인해 결정되었다 라고 이제 메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때문에 파리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메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합니다. 네이마르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, 최근에 네이마르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한번 들려서 모두에게 안녕, 굿바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네이마르가 훈련장을 방문한 그 장면 중에 이 장면이 화제가 됐죠. 이 선수는 음바페입니다. 음바페인데 네이마르의 표정이 진짜 저는 그 팀원들에게 어쨌건 미디어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 가식적으로라도 웃을 수 있는데, 우리의 네이마르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. 아주 음바페를 정말 원수를 안듯이 이런 모습이고, 음바페는 나름 이 상황에서도 능글맞게 웃고 있습니다. 웃을 수 있죠. 음바페가 네이마르와의 대결에서 승자가 됐으니까요.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네이마르와 친분이 있는 선수들 역시 이 PSG에서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마르키뇨스의 예가 대표적인데, 이 마르키뇨스 같은 경우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주장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마르키뇨스를 내놓았다. 하지만 마르키뇨스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거 왜 마르키뇨스가 갑자기 떠나려고 하느냐? 물론 떠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네이마르와 비슷했어요. 근데 네이마르도 안 간다고 하고 마르키뇨스도 이제 이번 시즌에 남는 줄 알았는데, 갑자기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마르키뇨스도 떠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음바페입니다. 음바페는 최근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 ESPN의 기자인 줄리안 라우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오프닝 게임에서 골을 못 넣어서 기뻐했던 것도 아니고, 아니면 우스만 덴벨레, 본인의 굉장히 좋은 친구죠. 친구가 영입됐기 때문에 웃은 것도 아니고, 단지 본인을 향한 처벌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바페가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ESPN에서는 음바페와 덴벨레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. 이 두 프랑스 대표팀 선수는 클럽에서도 좀 같이 뛰고 싶었다라는 소식이 좀 있고, 그리고 굉장히 형제 같은 관계라고 합니다. 휴가철도 같이 보내고 전화도 맨날 하고,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게 되었다. 어떻게 보면 음바페가 유턴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외신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. 음바페의 유턴의 가장 큰 이유, the most important one, 가장 중요한 건 네이마르다. 네이마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로 한 것은 완전 축복이었다. 누구에게? 음바페에게 완전 축복이었겠죠. 왜냐면 음바페는 네이마르가 없었으면 했거든요. 이거는 이제 공공연합니다. 음바페가 기뻐할 만하죠. 그리고 음바페와 알켈라이피 회장, 그러니까 PSG의 회장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어쨌건 파리 생제르맹이 그 음바페가 떠날 때 무언가라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음바페 측에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점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PSG와 음바페가 어떤 구체적인 계약을 한 건 아니고, 그냥 음바페가 내가 떠날 때 빈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챙겨줄게 라고 약속만 한 거고, 그래서 1군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. 진짜 음바페 대단합니다. 결국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본인이
그 왕좌를 차지하는 메시와 네이마르를 다 몰아내고 이 왕좌를 차지를 했는데 야, 그런데 저는 다른 건 괜찮습니다. 뭐 네이마르가 떠날 수도 있고 메시도 떠날 수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문제죠.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가 통치하는 음바페가 아주 날뛰고 있는 PSG에서 과연 이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외신에서 지금 PSG의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때 이강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. 하키미, 마르키뇨, 스크리니아르 그리고 루카스 헤르난데스, 우가르테, 비티냐 그리고 자이레 에메리, 아센시오, 곤잘로, 하무스 그리고 음바페. 자, 음바페가 일단 선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점은 뭐 거의 자명하고,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비티냐와 자이레 에메리의 자리인데, 자,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외신에서 이 자이레 에메리의 선발을 예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이강인이 좀 피곤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온 바 있죠. 그 보도에서 이강인보다 더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, 자이레 에메리 선수입니다. 그런데 자이레 에메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이강인은 없습니다. 이강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왜 없을까요? 물론 내일 선발 라인업에 진짜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이마르랑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음바페가 음바페가 돌아온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갑자기 좀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음바페와는 달리 이 네이마르는 이강인을 쳐다볼 때는 야 정말 꿀 떨어지는 모습으로 쳐다봤거든요. 마지막까지 이강인과 인사를 하는 네이마르의 모습인데 야, 전 경기에 벤치에 앉아 있었던 벤치가 아니죠.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음바페지만 야, 음바페가 돌아온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이 뛸 수 없을 수도 있다. 이게 단순히 어떤 체력적인 이유 때문인지 혹은 부상의 어떤 관리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. 앞서서 메시도 그렇고 그리고 네이마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팀 내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. 야, 음바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.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와 음바페를 안을 때 거의 죽일 듯이 쳐다봤던 네이마르. 야,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다음 선발 라인업 살펴봐야겠죠. 이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과연 선발로 출전할지 그리고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